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보건과장 발언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선서 시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과 보건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 공무원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말이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보건과장 반명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중에 예. 고생 많습니다. 그 대신 아직 지역 감염은 없죠? 예, 8월 29일 이후부터는 지역 감염자가 없습니다. 외부 감염자는 그렇게 외국에서 들어오신 감염자는 몇 명이나 되죠? 오늘 확진자가 해외 입국자가 1명 발생해서 총 47명이며 그 중에 지역 감염자는 27명이고 나머지는 해외 입국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이 폭풍을 좀 피해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저 우리 10페이지에 이제 헌혈자들 이제 보상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조례에 의해서 우리 5천원짜리 상품권, 그제서는 상품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 하고 나서 좀 헌혈률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가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자료 예, 예. 예. 그 이제 9월 30일까지가 56페이지 예. 예, 보시면은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헌혈 적십자사에 좀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 제정에 따른 5,000원 상품권이라는 게 적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헌혈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돼 가지고 현재 돈의 예년에 비하면은 우리 시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참 또 초기에 우리 그제시에 버스 2대 떼놓고 대기가 많을 정도로 그렇게 됐었죠.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쪽에 이제 그 안에 이제 제가 보기엔 그 안에 핵심은 그제사랑 상품권 5천만 원 지급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헌혈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저는 이제
내 조례를 발의했던 이제 제안자로서 핵심인데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안 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뭐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뭐 지금 백신도 나온다 하고 뭐 치료제도 뭐 나온다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코로나도 새로운 이제 중대 기점에 이제 있으니까 이 헌혈 추진 협의회 좀 구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구성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의약품 구매가 예. 이제 도감사 지정 이후에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게 도감사 지적 사항을 이제 그대로 반영을 했다고 보면 되죠. 또 감사 지적 사항을 100% 반영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우리가 지소나 진료소에 쓰는 일반적인 의약품은 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네.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은 단가 계약을 할 수 없는 약품이 아닌 보조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네. 예컨대 금융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때에 따라서 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도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100%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이제 도에서 지적이 건 바이 건으로 하지 말고 다 맞습니다. 그 발주날 이렇게 전체가 하면 다 묶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괄 발주하라는 네, 뜻입니다. 일괄 발주. 예. 그래서 이거 내용을 다 보니까 이제 뭐 4월 28일 날, 뭐 2020년 4월 28일 날이면 이 이제 다산팜 뭐 하청하고 연초 이 보건지소에서 예. 이 묶어서 자기들 이제 뭐 통으로 이제 입찰을 내면 또 그 제약사에서 입찰을 또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바뀐 게. 그 잘하신 거 없고요. 근데 이제 다산팜이나 창신약품이 이제 주로 있는데 예. 그거는 어떤 연유입니까 혹시? 이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떤 제약사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 아니고. 예, 제약의 약품에 따라서 네네. 수요자가 네네. 선호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비늘제라든가 네. 산모 같은 경우가 아. 우리가 그 명시는 안 하지만도 그 산모들끼리 무슨 우리 그 뭐 머리 아픈데 하면 뭐 만약에 편잘 주세요 이런 예, 것처럼. 그렇듯이 네. 선호도가 있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 자료에는 좀 편중되게 보이는 현상이 그럼 이제 있습니다. 진료소나 이제 보건소 이런 데서 어머님들 오셔가지고 네. 뭐 소위 메이크 없는 약을 드리면 텔레비 광고라도 좀 나오고 이런 한 약에 대한 공신력이 있으니까. 예. 아. 뭐 어느 약을 사용해도는 상관없죠. 국가에서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네네네. 관계가 우리- 없거든요. 뭐 복제약을 해도 우리 효능은 다 똑같으니까. 예.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45페이지에 우리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 실적에 예. 우리가 지금 뭐 결핵하고 성매개 감염 검사하고 에이즈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건수가 이거는 어떻게 이게 이 검사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결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통해서 네네. 우리가 보통 체스트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결핵 환자가 이렇게 발생하면은 보건소에게 시스템적으로 보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상대로 방문해서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병원을 통해서 결핵 환자 같은 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럼 성매개 감염 검사나 성매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 종사자들이 우리 보건증 예, 때문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면 그 건강진단 과정에서 성병과 관련된 에이즈도 마찬가지였고 에이즈도 그렇고요. 발병률은 퍼센트를 따지면 성병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매개 감염 검사와 예, 에이즈 이렇게 지금은 낮습니다. 뭐 한 10년, 20년 정도 전하고 비교하면은 감염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성매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성병은 낫겠지만 에이즈 같은 경우에도 에이즈는 지금 우리 관내에 뭐 몇 사람 안 됩니다. 몇 사람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 아주 낮습니다. 정말 극소수입니다. 아, 극소수입니까? 예, 예. 아주 극소수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센병도 이거는 우리 신규로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우리가 기존. 네. 그리고 제가 이 자료 보고 나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크로이츠펠트 약효병이 제가 이걸 광우병을 크로이츠펠트 약효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CJD, VCJD하고 이게 이제 일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게 맞습니까? 46페이지입니다. 아, 네, 이건 우리 관내 맞죠? 네, 우리 관내 주소지가 우리 관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딴 데서 사시다가 이렇게 이사를 오신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관내에서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그 사람의 이동 이력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한테 우리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관내 주소지를 예. 두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보소양님 이거 광우병 맞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관내에 계시는데 이래 하면 이 관리는 그럼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분? 육각조사는 저희가 올리고 있는 나머지는 병원에서 같이 역학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병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다 관리하고 다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기 그 마이크 소장님 대고 하실 말씀해 말씀 주십시오. 있으면 마이크 켜시고 예. 하십시오. 우리가 검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크라인펠드 야코브 디지즈 이런 거, 광우병 그런 거는 일반 이런 병원에서도 검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실 이제 광우병이라는 것이 그 발생 빈도는 억수로 낮는데 한번 대한민국을 휩쓸어붙다 아닙니까, 그죠? 광우병 열풍이 불 정도로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알기로 미국산 쇠고기도 그때 광우병 그 우리 그 미국 쇠고기 협상하면서 20개월 미만 소만 수입되는 걸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네, 이제 그 협상 조건이 유지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수입되는 소가 원인이 아니고 그러면 국내 소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해 볼 수 있다 그죠? 역학조사를 본다면은 사람이 걸렸으면 역학조사는 뭐 어찌됐든 어떤 루트인지 이거는 이제 3급 감염병이지만 역학조사는 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한 건 아니죠 이거. 그래서 사실 좀 너무 충격이라서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국내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거제시 원래 주소지를 뭐 가지고 계시던 분인지 그 아닌 분인지 그거는 확인 가능합니까? 혹시?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주소지 아니, 주민등록 등본 초본 때 보면 주소지 나오잖아요. 크라인펠드 야코브 디지즈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걸리는지는 네.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태까지 뭘 먹고 왔는지 싹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이 한우를 먹었는지 뭐 외국 소를 먹었는지 저희 그 검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건 맞는데. 예. 하여간 지금 주소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관리를 하고 계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게 49페이지에 이게 이제 업무정지 1년에 가름하는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세종원 그럼 이거는 업무정지 받고 있는데 다시 그 정지된 업무를 했단 말씀이시죠? 그렇진 않고 우리가 의약업소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정지를 하는데 업무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업무정지 10일을 받지 않으려면 그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처분하는 게 과징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석금 개념이네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업무 정지 1년에 받을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 뭐 프로포폴 관리 미흡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업무정지 1개월 정도면 여기 위반 내용이 보면은 1년, 세종이연 예. 이거는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실, 즉 업무정지 기간 중에 네네. 이 약을 써서는 안 되는 마약을 취급하면 안 되는데 네네.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했다는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럼 그래가지고 뭐 다른 어떤 사망 사례가 그래서 발생한 건 과중처벌된 겁니다. 사망사고였던 건 아니고 네.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정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중처벌돼 가지고 업무정지 1년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1,080만 원만 내면 그냥 다시 그냥 영업을 할 수가 있네요. 예. 그게 이제 뭐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의료법으로 의료법으로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너무 솜방망이 쳐버리네요. 이게 왜 이제 의료법 같은 경우에 그 과징금 제도를 두자면은 네. 이 병원 중에서 이러한 행위로 의료 행위를 못 하게 되면은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징금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인 업무 정지가 아니고 네네. 마약류에 대해서만 한정을 한 겁니다. 마약류에 대해서 예, 여기 보시면은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 행위를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마약류에 한해서만 업무 정지를 내리는데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다시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좀 심각해 보이고 그게 업무 정지 1년 받을 정도면은 그러니까 최초 그거는 업무 정지 1년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고 최초에는 업무 정지가 몇 개월이나 며칠이나 됐는데 그럼 그 기간 중에는 마약류를 취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아예 영업 정지가 되는 건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크게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니네요. 예. 의료법에서 마약류 관리를 좀 어기고 뭐 좀 해도 그 우리가 보는 어떤 그 법률적으로 보면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거죠. 그냥 그 업무만 하지 말고 다른 업무만 해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성형외과나 이런 데는 마약류를 안 쓰면 의료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뭐 어찌 보면 그러니까 영업이 정지가 지금 되겠지만 저 내용에 보시면 됩니다. 내용에 보시면 마약류 저장 시설 점검부 뭐 미작성 미비치 다음에 그 우리가 하러 갔는데 이제 그 남아 있는 약하고 처방에 나간 거하고 틀릴 때 네. 이런 거게 위반됐을 때 이런 걸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해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의사들의 보통의 주의 부족입니다. 주의 부족. 예. 그러고 이게 없이는 병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춰야 되고 이럴 때 그런 걸 꼭 써야 되니까 그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밖으로 유통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정확한 용량을 쓰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됐을 때는 이런 그 주의사항을 주든가 이렇게 그거라고 실제로 이래 해가지고 업무 정지 1개월이 되면 그 사람 그 1개월 동안에 그 약을 못 씁니다. 다른 약은 다 쓸 수 있지만 근데 수술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 사람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벌금 제도가 있는 겁니다. 예. 뭐 이제 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적 감수성하고는 좀 괴리가 있네요 보니까. 그 안에 정확한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마약류를 할 때 정확하게 잘 쓰라는 겁니다.
장학금 잘 쓰라. 직원들이 뭐 유출해가지고 자식 쓰고 뭐 이런 거 문제가 되죠 사회적으로. 맞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그래가지고 예전에 간호사들 프로포폴 집에서 자기 혼자 맞다가 죽고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게. 그 마지막으로 58페이지에 저 이거 14번, 15번 보건약국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이게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방전 없이 처방을 했고 3일 분량을 초과를 판매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게 외부 고발입니까 이거는? 예, 주로 이제 그 소비자 신고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신고예요? 그러니까 처방전 조제하러 간 사람, 손님들. 손님들이 예. 조제받아 놓고 다시 고발을 하는 겁니까? 이제 자기가 보니까 그 내용하고 이제 틀린 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면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많이 합니다. 아, 예, 아이고, 고생 많으시고요. 그 아까 그 제가 이야기했던 그 언여 추진 협의회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좀 그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이태일 의원 좀 추가로 해서 좀 한번 할게요. 우리가 업무정지 1일에 가진금이 6만 원이에요. 6만 원. 예. 6만 원만 내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무리 예. 그래도 예. 오히려 업무정지를 시키는 게 낫지. 이 자꾸 이거 이리 하니까 또다시 이 사람들이 새로 약국을 냈는지 새로 병원을 내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병의원에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의료법상 업무정지에 해당됐을 때 업무정지만 해버리면은 그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한테 불편도 초래하고 또 그 병의원에서 치료를 할 목적으로 그걸 업무정지를 해버리면은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벌적인 차원에서 업무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제도가 예. 뭐 어쨌든 아까 그런 형평성에 따라서 예. 뭐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했긴 했지만은 이 업무정지 1일에 가늠하는 가징금이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과징금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등급은 그 병의원의 매출의 기준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의원에 대한 과징금 등급 기준이 낮다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병의원 같은 데는 수입이 일반 업체보다는 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진금 요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어쨌든 이 약국이든 병원이든 예. 이게 잘못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를 우리 일반 시민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불이익을 들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럼 우리 업무 정지 3일 우리가 업무 정지를 당하면 우리 이렇게 병원 약국에 이 정지를 시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가 벌금 낸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벌금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붙일 수 없어요. 그 사항은 부착사항은 법상에 없고요. 다만 차후에 이제 그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판단하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의약업소 행정처분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분기별 또 아니면 월별 이렇게 게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출입구에 부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우리 봅니다. 시 홈페이지라도 예. 해서 예. 우리가 좀 약국이든 병원이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내가 잘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약류든 약품이든 이런 거는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처방전이 있어야 약사는 뭐 약사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방전이 꼭 있어야 처방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에 이 사람들이 뭐 1일에 6만 원 정도의 가진금만 내고 뭐 아무 일 없듯이 이래 하는 거는 내가 안 맞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렇게 해서 좀 내가 그렇게 하면 좀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조치가 취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예, 박영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료 장비가 75종에 515대 있는데, 예. 과장님, 한 우리 보건소에서 한 1억 이상 고가 장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기 같은 게 1억 넘습니다. 1억 넘습니다. 예. 이게 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엑스레이 촬영기 저희들 2대 있습니다. 2대. 예. 1억 이상은 2대 정도 있네요. 예. 다음에 가자면 46페이지. 우리 그 올 가을철에도 보니까 쩌쭈 가무시병이 좀 많던데. 예. 이게 어떻습니까? 저쪽 가무시는 이렇게 특별하게 줄어들거나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거는 없는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 특히나 가을철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하고 또 이 밭농사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쪽 가무시는 어느 정도 수준은 발생을 합니다. 예, 이거 보건소도 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방역 소독 보니까 예. 지금 제가 방역 소독할 때 그 소독하시는 분 몇 분 만났는데 예. 과장님께서 조끼를 입고 방역 뭐 거제시 보건소 이렇게 가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방역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기 쉽게 돼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방역 소독은 인건비가 몇 분입니까 이게? 이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예, 저희들이 올해 총 48명을 운용을 했습니다. 예. 면동 그다음에 보건소 자체 지금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끝난 시기였는데 계속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빈틈없이 예.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 1월 초부터도 면동하고 보건소 차질 없이 계속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과장님 결핵 환자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환자가 매년 많이 생깁니까? 아니, 저희들 평균이 한 3, 4년, 4, 5년 평균이 약 100여 명 정도 수준이 됩니다. 예. 생각보다 꽤 많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2019년 자료를 보니까 지금 59명인데 예, 재치료자는 27명이고 예, 2020년도는 신환자가 62명입니다. 예. 한 100명 정도를 매년 그렇게 관리하고 예, 계시네요. 예, 2020년에 신규 사업을 보면 우리 노인 결핵 검진이 있죠. 우리가 2020년 실적을 보니까 494명. 예.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그 소독 약품 구입할 때 예, 이 조달청에서 다 구입하죠. 맞습니다. 예. 입찰도 다 하고요. 예. 입찰은 안 하고 조달 구입합니다. 조달 구입하고. 예, 보건약품은 입찰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감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슴 우리 위원님들이 49회지 계속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네, 그래도 우리 지금 병원에서 이런 마약 취급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경고를 먹을 정도면 안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마약 취급률을 그 교육을 또 안 해서 그렇고 또 작성을 안 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많은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보통 병원이나 약국에 보면 그 마약 리스트가 별도로 있거든요.
하나 가져 나갈 때 이렇게 메모하고 하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는가 예. 딱 걸어놓고 하면 되는데. 아마 이뭐 그리 가서 우리 보건소선 가서 그 숫자하고 리스크하고 맞는 거 그만 보고 오면 되는데 예. 그걸 좀 아니면 뭐 그 리스크 만들도록 지시를 하시든지 예. 아니, 배치가 안 된 곳은 다음에는 보고 하실 때 이런 지적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기 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 환자를 한 500 외국인을 한 504명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예.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그러는데 그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이 호흡기 계통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저 계획이나 또 폐렴구근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코로나가 나아도 그 부분이 상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별히 계획이나 감기, 호흡기 계통은 조심을 해야 되니까 더 철두철미하게 계획 환자를 관리를 하는 게 안 낫나. 코로나 시대에 그치? 예,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철저를 좀 더 해야 되겠고 또 이게 우리 지적사항에 보니까 지금 백병원하고 대우병원 맑은샘은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됩니까 응급실에? 지금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백병원 한 군데 있습니다. 백병원 빼고 두 군데는 그 응급 환자가 오면은 그냥 로테이션으로 하는가 봐요. 다음에 응급 환자가 오면은.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배치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아마 이것도 전국적으로 또 도의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서 배급이 되다 보니까 우리로서도 우리가 뭐 원한다고 해서 다 수용되는 건 아닌 것 지금 같습니다. 현재 두 군데는 응급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환자를 관리를 하는 거 모릅니까? 그건 지금 응급실에 의사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예 응. 합니다. 단기 비슷하게 하나 봐 그지? 예. 종합병원은 다 합니다. 그건 응급의학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하시는 백병원은 겁니다. 완전 킵이 돼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한 번씩 점검을 나가시는 게 안 좋나 싶습니다. 예, 점검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두 개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우리 올해 10월달에 그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해수욕장 뭐 인근 이렇게 다 포함해서 범위가 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위원장님, 예. 이 업무는 건강정진과. 정진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착각이. 예. 예, 죄송. 예. 그렇게 하고요. 건강도시 기본조례에 관한 것도 건강정진과 소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면, 예. 이태리 의원님 질의하시죠.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 뭐 작다면 작은 건데 우리 54페이지에 장기 기증 등록 장려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 앞전에 그 헌혈할 때 같이 또 캠페인도 같이 하고 예. 저 적집자사 봉사회 하고 근데 이거 그게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그 2018년도 4월 달에 이거 이제 했는데 저는 전체 기증을 했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제 되어 오기는 내서 안구로 이제 안구만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에 또 다른 분도 자기는 이제 체크를 다 했는데 이제 안구만 되어 와가지고 자기가 또 직접 찾아가가지고 전체로 다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작은 거지만 어쨌든 장기 기증을 할 거라고 마음을 먹을 때는 내심 고민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가 뭐 할 건지 자기가 또 정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안구만 할 건지, 뭐 전체 다 할 건지 여러 가지 뭐 다 있는데, 그래도 큰 마음 먹고 장기 기증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 와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는 불편도 있더라고요. 혹시나 등록하실 때, 야무지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뭐 질문 하려다가 뭐 말았는데, 우리가 이게 57페이지에
그 병상간 이격 거리 위반이라는 것은 결국은 6인실을 8인실로 만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예.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 신고된 사항을 준수를 안 하고 네. 병상 하나 더 놨다든가 그렇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또 자금 작다고 뭐 볼 수 있지만 근데 시정 명령에 그쳤지만 사실 그런 데가 좀 많긴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모셨더니 6인실인데 8인실도 아니고 꽉꽉 채워가지고 군대 내무반처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법을 잘 몰랐으니까 그런갑다 이래도 됐는데 2014년도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뭐 다른 여타 병원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렇게 지금 된 데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쪽에서 병상 같은 경우에는 뭐 점검 주기를 뭐 좀 더 다른 병원에 비해서 뭐 1, 2회 정도 더 그 하든지 해가지고 환자들 마음도 아픈데 그 좀 널널하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면적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는 어기는 그 기본적인 이런 거는 인권 문제다 봐지거든요. 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원자는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건강증진과장은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예, 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구신숙.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볼게요. 여기 6페이지 보면 세액 수납 체납액 및 결손 현황 있죠. 네. 네, 여기가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흡연 이거 과태료입니까? 네, 검연 위반 시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위탁 검진 비용 부당 이득금이라는 거 이거 먼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제 국가안 검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안 검진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자들이 이제 출생연도, 자기 주민등록 끝번호 따라서 2년마다 한 번씩 국가안 검진을 하고 그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위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강관리협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된 금액이 이제 검진기간에 검진비로 지급을 하는데 의료기관이 부당으로 청구한 금액에 대한 환수 금액입니다. 네. 그럼 그런 건들이 좀 많습니까, 그러면? 네, 여기에 보면 이제 금액만 1,170만 원대가 있는데 건수는 15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자료에는 이제 저희들이 1,17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0만 원만 지금 입금이 된 걸로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저희들 거제시에 출장 검진을 안 검진을 오는 의료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민들께서 의료기관에 가서 국가안 검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했을 경우 위반 시에는 이제 그 안 검진비를 지급받았던 금액을 환수를 해가지고 거기 국가 그거 다시 세입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 미수납 이렇게 건들이 좀 많네 보니까 그죠? 네, 여기 미수납 건은 10건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 청구권에 대해서 환수가 발생 시에는 보건소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2019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세입 그거 세출에 현금으로 그전에는 납부를 독주했으나 지금은 세수입 시스템에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미수납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독촉하거나 압류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국도비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보니까 7건은 압력이라고 그저 압류라고 돼가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의료기관들이 네.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거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거나 이제 휴업을 했거나 거의 이제 의료기관이 지금 현재 영업을 그 의료기관을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사무장병원입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그 이제 의료기관을 개설해가지고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불법적으로 해서 이렇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하려 했는데 벌써 거의 다 그렇게 걸려가지고 다 폐업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압류를 못하게 된 그런 경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는데 뭐 그런 전부 다 그러고 이게 관내 같으면 저희들이 뭐 다 할 수 있는데 뭐 광주에서 왔거나 이런 그 출장에서 와가지고 방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뭐 둔덕이나 뭐 사덕 이런데 조금 외진데 있는 그런데 출장 와가지고 그런 케이스라서 저희들이 참 좀 이게 체납하고 압류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요 체납된 건들은 독려를 해서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네. 어찌됐든 행정에서 좀 네.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태일 의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네. 예,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그 8페이지에 저는 역으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네. 여성 비율이 75%, 71%입니다. 또 작아도 문제지만 한쪽 성이 많아도 문제 아닙니까? 네, 의원님,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저희 자료에는 2020년에 사실은 당정직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정직 이제 건강정진과장인 위원장은 빼고 현재 6명의 이촉 여성 수는 4명 해가지고 67%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0% 넘으면 안 되죠. 네. 특정성이. 네, 그래서 저희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저희들이 이촉 기간이 2021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2촉 할 때는 저희들이 비율을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적어도 많아도 문제니까 네. 적절하게 맞춰주십시오. 지역에 남성 자원이 없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이촉할 수 있는 분이 변호사 또는 대학 교수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내의 거제 대학의 간호과 교수라든지 사회복지과 교수님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성을 많이 이촉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그 대신 이제 변호사님을 남성분으로 지금 현재 변호사님은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율을 맞추려면 향후에는 이제 변호사님을 변호사님을 남성으로. 네,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제가 치매 안심센터는 네. 좀 1년에 뭐 어쩌다 보니 한 번, 두 번은 그 방문도 해보게 되고 저 이야기도 좀 들어보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또 치매도 오시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좀 감정이입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안심센터를 가서 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치매 안심센터에서 어찌됐든 굉장히 노력은 다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검사 수가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 9,289명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선별 검사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진단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네. 2020년도에는 7,641명을 하셨고 네. 유병률이 이렇게 하면 진단 검사를 한다는 건 약간 이제 치매가 의심된다라고 보면 되죠. 저희 이제 치매 안심센터 치매 국가 책임제로 하면서 저희 거제시 치매 안심센터가 이제 설치가 돼서 개소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은 60세 이상 어르신 네. 치매 의심이 아니라도 전 노인을 그렇죠, 대상으로 지금 선별 검사를 하고 있고 특히 75세 이상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치매 선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진단 검사는 네. 1차적으로 선별 검사는
우리 센터에서 하고 네. 그쪽에서 유증상이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우리가 병원에 의뢰를 해서 진단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진단 검사 숫자가 346명이고 2020년도는 318명. 네, 맞습니다. 지금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진단자도 있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루에 진단 검사를 하는 거는 이제 간내 정신과 21세기 한일병원 맑은 센텀병원 네. 그다음에 거제 정신과 의원에 바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치매 안심 센터에 지금 촉탁이 선생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오십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 오십니다. 그 선생님이 오실 때 이제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하루에 이 검사를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 한 10분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 그래서 지금, 10명? 네. 진단 검사가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예약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현재 11월 12일 기준으로 미진단자가 5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단을 지금 대기자라는 표현을 맞는 것 같은데 진단 대기자가 네, 맞습니다. 500여 명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루 10명도 안 돼? 이제 저희 치매 안심센터 촉탁이 선생님이 오신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루 인원, 그다음에 10명. 의료기관도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협약이 된 의료기관에. 그러면 그게 지원되는 금액이 13만 원이라는 겁니까? 이제 즉 진단 검사비가 거제시 지금 평균 13만 원입니다. 이런 1인이.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올해부터는 네. 작년까지는 전 진단 검사가 무료였는데 네. 이제 지침이 변경되어서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만 이제 무료가 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미진단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작년까지는 선별 검사하고 이상자들은 다 무조건 100% 무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단 검사가 이제 거의 많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병원을 가시라고 안내를 하는 분들도 혹시 안 받으시는 분 있고, 네네. 그다음 안 가실 분들 돈을 안 내실 분들은 이제 저희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1차적인 진단 검사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감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의료기관에 가야 됩니다. 의료기관에 네네.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진단자도 많으시고 또 그런 어떤 정부의 지침 변화도 있고. 네. 근데 뭐 이제 제가 그 방문을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지역의 의료기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진료 수가라고 그럽니까? 검사 네, 수가를 검사 좀 수가, 네. 낮췄다고 이야기를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뭐 한 예. 4, 5만 원 수준대까지 낮췄다고 뭐 들었는데. 보통 이제 상급 기간이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담당자한테 안 그래도 한 우리 담당자가 열심히 이제 협력해가지고 한 3만 원 정도 네 우리 거제시는 검사비를 낮췄다라고 3만 원. 그러면 네, 뭐 한 10 2, 3만 원 정도 네 13만 원 정도 지금 예, 검사비가 네, 지출되고 그러면 있습니다. 13만 원짜리 10만 원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15만 원인데 한 13만 원 정도. 아, 15만 원인데. 네네. 아, 그것도 뭐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의 혜택을 준 거니까 그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리고 뭐 동영상도 찍고 뭐도 하고 뭐 체조 동영상 찍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네. 또 노력을 하시던데. 네, 저희 치매 안심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치매 안심센터 치매 예방 체조를 작사 작곡 예. 그다음에 율동도 저희들이 창작을 해서 제작을 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 이런 데 그렇습니다. 다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봤고요.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시고. 네. 그런데 이제 제 나름에 이제 그 보니까 이제 어찌됐든 미진단자가 계속 있고 한데 코로나라는 뭐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도 파견이 갔죠. 코로나 TF 쪽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도 굉장히 급한 거지만 이제 치매도 국가 치매 국가 책임자를 네. 통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미진단자가 대기를 많이 하고 네.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 하나하나가 이제 그 귀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코로나도 물론 뭐 하지만은 또 어르신들도 대기 명령도 많으니까 인력 운영 측면에서 좀 치매 안심센터만큼은 그 인력 그 레인지를 좀 지켜주는 게 그 범위를 지켜주는 게 어떤가 좀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저희들이 지역사회 감염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이제 저희들이 전 직원들이 사업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하면서 저기 치매 코로나에 대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사회 감염이 안 나오면서 저희들이 9월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치매 안심센터도 지금 신규 인력이 들어오면서 이제 인력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1명 결혼 이후 한 분이 출산 휴가를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2명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지역사회 감염 여부를 파악해서 인력을 치매 안심센터에 보건과 과장님과 소장님과 의논해서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심도 깊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1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간단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예산 부서하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12지원분을 조금 해서라도 어르신들 그 좀 경제적 부담을 마음 같으면 전에 그 무료로 우리 그제 12로 해서라도 뭐 하고 싶지만 뭐 예산 사정이 지금 넉넉지 않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노력을 하셔가지고 막 50%라도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이 돈 때문에 안 받는 검사를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은 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2020년 지침이 변경이 되었지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바로 여기서 제가 답은 드리기는 어렵지만 답은 드리기 힘든데 소장님과 예산부서와 네, 그다음에 네, 네. 담당 우리 치매 안심센터 담당 팀장님과 그다음에 담당 직원들과 의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건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자살권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뭐 그 참 심각하게 이제 봐지는 게 우리 청소년 자살이 이게 2019년도에 이제 5명이었고 2020년도에도 청소년 자살은 네,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2명입니다. 지금 현재 네. 2명이네요. 그래서 2015년도에 0명이었는데 꾸준하게 늘었고 또 이런 것도 위험 신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2016년을 이렇게 기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경제생활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가 서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상반된 이제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좀 논의는 드렸던 우리 그 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그제 시민 무료 심리 상담센터를 네. 하게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이제 위원님하고 그때 정모 교수님하고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 저희들이 그때 한번 그렇죠. 협의를 하고 난 네. 이후에 네. 이제 다 관련 이제 그 심리 전문 상담가님들하고 네네. 의논하고 합의해서 한번 다시 방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지금 특별하게 거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그 보니까 거제 대교에다가 자살 예방 문구 네. 그 하는 부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2021년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했고 예산도 저희들이 그걸 그러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관내에서 목면 다리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데가 높은 데가 거제대교. 거제대교면 이제 우리 네네. 구거제대교가 있고 신거제대교. 신거제대교.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양경찰서 통영지서하고 저희들이 MOU 체결도 하고 저희들이 방문 현장을 그 경비성을 네. 타고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구거제대교, 신거제대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저기 칠천 대교도 있는데 네네.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자문을 구해서 그래서 이제 생명 위험다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서울의 모 다리에 자살 예방 문구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인터넷에 희화화 돼가지고 이거 뭐 죽으란 말이냐 이런 다리를 갔더니 문구 보고
자살 충동을 더 느끼겠다. 막 이런 문구도 이제 그런 인터넷에서 놀림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문구 글 하나 말 하나가 참 이제 네. 정하기가 힘든데 네. 잘 네. 하시길. 네, 그 문구 선정을 잘하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네. 인구에 해자되길 네. 그 바랍니다. 그 노력해 주십시오. 네. 예, 제 질문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검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16페이지네. 그럼 그제시 치매 안심 치매 환자들이 1934명입니까? 등록 환자가. 네. 많이 늘었습니다. 1583명에서 전번에 보고 받을 때는 그랬는데 1934명이 뭐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경남일보에 이렇게 났어요. 아, 네. 치매 그림자. 네, 로고라이터, 네. 예, 그러면 이것을 경남에서 10군데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찌 되는 겁니까? 저희 거제시 치매 예. 안심센터가 예. 저희들이 이제 모든 홍보비, 케이스니까. 네, 홍보비를 지금 2,9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이번에 저희들이 로고라이터 1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거제시면 안심센터가 설치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벌써 10군데 설치대가 있습니까? 네, 지금 웰빙공원 올라간 데 그렇죠. 수협 예, 그러면 거기하고 이게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 웰빙공원까지 사람들이 저녁에 산책하시는 저녁에 분들, 산책하다가 네. 예.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것보다도 치매 네. 인식 개선을 위한 네. 이제 전 시민들에게 이제 우리 거제시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어르신들 돌봄이라든지 진단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시라는 안내. 그럼 그것이 10군데 지금 설치해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10군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2,500만 원. 2,900만 원입니다. 2,900만 네. 한 3천만 원 들었구나. 네. 한 300만 원. 뭐 전기선이 있는데 연결해가서 이렇게 하면 네, 이제 그 설치하기 가로등이 쉬울 것 우리 같아요. 거제시의 가로등 전기료가 안 나갈 수 있게 예. 이제 설치비만 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연결해놨는 저희들이 거예요. 설치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그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것이 1,045명에게 지원했네요. 네. 그러면 모든 산모에게 다 들은 겁니까? 네, 산후조리비는 네. 이제 우리 거제시장님께서 네. 공약 사업으로 하셔가지고 전 거기 전 네, 임산부들에게 다 네. 드렸죠. 이제 거제시에 1년 이상 거주자들 한해서. 네. 그리고 25페이지 제일 아래 응급분만 이송비 지원 네. 현재 9월 30일까지입니까? 이제 9월 30일까지 17명이고요. 지금 오늘 현재 한 건 신청이 들어와서 23건입니다. 오늘 9월 요거는 30일까지 9월 말까지 17건이고 네. 그다음에 또 더불어서 네. 23건까지 네네. 갔다. 네. 야, 이거 이송하는데 그러면 지금 조금 연말이 남았는데도 23명이나 그죠? 네. 아, 이송비. 그래서 보통 이제- 일이 아닙니다, 이거. 삼가가 없어지는 바람에. 근데 이제 예. 저희들이 이제 분만시에 이제 산모가 이제 자궁이 이제 조기 그거 양수가 터졌다든지 출혈이 심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응급 이송단 차를-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고신 보통은 이제 그렇죠. 우리가 거가대교를 보내죠. 타고 빠른 데가 고신대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동아대학교.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이송비를 드리는 거는 드리는데 그 23건 중에 네. 이송하는 도중에 별일은 없었습니까, 다? 네, 지금 현재 네. 이송 중에 안 좋은 케이스는 지금 현재는 없었으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양 상가가 없어졌는데 앞으로 설지 안 설지 그죠? 모르는데 앞으로 그럼 평균을 한 25명씩 그죠? 그런 환자가 생긴다고 보면 네. 올해를 기준으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데 이렇잖아, 그지? 작년 연말에 조금 연말 네, 조금 네, 했죠. 네. 그리고 1년을 치면은 한 25명으로 잡으면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네네. 이송하는 환자들이 임산부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참 이 시급합니다. 우리 상가가 그제시에 만일에 한 생명이라도 이송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큰일 아닙니까? 네. 소장님 이거 참 큰일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먼저 잠깐 네, 제가 네, 지금 답변을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가 예. 대우병원이 2020년 1월 예. 31일 날 상가가 예. 폐쇄가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020년부터 1월 이후부터 저희들이 소급해서 지급을 했고 예, 예. 이제 저희들이 했고 2019년도에는 분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1년에 한 25건은 생각합니까? 가장님께서는? 지금 보통 지금 생각이 25명 정도 되니까 앞으로 뭐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한 많이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예산이 이제 걱정이 아닙니다. 네. 예산 걱정하는 건 아니고 인원수가 과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계속 우리 상가가 없어가 되겠나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유성비 주는 거는 주는 거지만은 그래서 본인들이 만일에 오면 미리미리 우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매 위급해져서 옮기다 하는 건 안 되고 출혈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참 산모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이거 좀 소장님 좀 심각하게 소장님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로는 뭐 1, 2년 만에 뭐 생기겠습니까? 우리 상가가. 예. 말씀드리자면 네. 자 종합병원에 이제 상가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 그 그래서 일반에 많이 있죠. 예, 예. 어, 그래서 언급을 위해서 지금 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저희 관내에서 뭐 대우병원에 있다가 네. 없어져 가지고 뭐 지금 뭐 그런 일 사정에 의해서 네. 그 병원 사정에 사장은 의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소장 예. 생각이 예. 지금 그래서 어떤 계획을 다시 하고 계시냐고. 그래 다시 한 번 더 저 예, 종합병원 원장님들하고 예. 다음에 의사협회하고 그래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심각하게 해도 시작하려는 시간, 예. 이루어지는 시간, 그럴 예, 때마다 예. 산모들은 불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이제 출생률 낮아지는데 임신하고부터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때부터 무사히 낳아야 되는, 분만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으니까 소장님 그 숙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박형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 어제 그 우리 마을에 치매 안심센터 간 주민이 있는데 진단 받으러 갔는데 너무 친절하더라.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더라.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할머니가 이제 진단 받으러 또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치매 안심센터에 대해서 제가 뭐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을 보면 22명에 현재는 19명, 파견 1명, 2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여기, 제가 보니까 신규 인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거제시 보건소 여기 정원이 97명에 지금 현재 현원이 90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를 모집하고 해도 이제 여성 직원들의 여성 직원들의 비율이 많다 보니까 출산 육아휴직을 많이 가다 보니까 결연이 생기다 보니까 각 부서 업무별로 1명 정도씩은 이제 결연이 생겨서 업무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 인력보다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 소장님께서 좀 협의하셔서 조금 신규 인력보다는 조금 신규 인력보다는 조금 경력 있는 네. 공무원을 좀 예, 지금 경력 있는 여러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경력이 많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사의 치매 안심센터는 특수 직무수당을 받게 되죠. 네, 지금 치매 안심센터뿐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은 네, 근무에 종사하면 사회복지수당을 지금 네, 받고 있고 소급해서 그 전에 못 받았던 거 소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받습니까? 그걸?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 예. 거기 사회복지사는 한 명입니다. 두 명이 두 명, 네네네. 두 명이면 네. 수당이 얼마나 7만 원입니까? 53,000원이에요? 7만 원입니다. 7만 원 네. 맞습니까? 그럼 우리 간호사 수당이 얼마입니까? 5만 원입니까? 간호는 저희들이 5만 원입니다. 간호 업무 수당이. 네. 그럼 여기 이제 근무하실 때 뭐 한 가지 수당만을 지급받는 거죠, 이게? 네, 수당 금액이 많은 것을 본인이 네, 받게 거기 되겠죠. 복지수당, 사회복지수당을 받게 되면 사회복지수당 7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법에는 보면 치매 정책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네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노인분들 업무를 치중하고 있는데 특수직무수당도 한 7만 원 정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당 부분은 예.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게 노인복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실 치매 환자도 많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노인 100만, 치매 100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현실적으로 저 직무수당이 지급돼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사장님 제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종합사회복지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위기가정지원사업 사례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네네. 우리 치매 안심센터도 이런 어떤 치매에 관한 어떤 지원 사업에 대한 사례집을 좀 발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올해 이제 지원 사례집은 아니고 이제 저희 치매 안심센터 활동집은 저희들이 지금 발간하려고 만들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한 이런 사례집도 한번 네 저희들 활동했던 활동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여기 보면 위기 상황이란 지원 내용이란 진행 과정이라든지 변화 상황이라든지 담당자 의견이라든지 네. 사고 과제라든지 이건 제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례집을 했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다양한 사례가 있을 테니까 네.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강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뭐 자살 부분이라든지 또 치매 안심센터 부분은 다른 의원님 또 지적을 하셨고 저는 안관리 사업 추진 현황 20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거의 1억 정도 늘었습니다.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가요. 네네. 근데 이제 대상 인원이 연간 비슷하고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적은 19년도가 더 많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연 인원 해가지고 실적이요. 네, 이제 의원님 여기 자료에 보시면 예.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이제 암 검진비는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 이제 예산을 위탁을 합니다. 예. 근데 항상 이 예산이 부족을 합니다. 검진비 부족이. 예. 그래서 그 간연도에 검진비 부족분에 대한 게 이제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만큼이면 내년에 이제 또 더 올해 부족분을 이제
올해 전년도 부족분을 올해 이제 예산으로 지급을 하면 또 내년에 또 부족분이 또 채워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안검진수가. 1년 이제 네. 딜레이가 되고 있다. 네, 네. 그래서 2019년도보다 2020년 비슷하지만 인원은 비슷하지만 한 1억 정도 더 늘었다 이 네, 말씀입니까? 네. 그럼 실적은 뭡니까 이거는요? 연 인원. 건수입니다. 지금 6대암에 대해서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가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암 검진 6개 암에 대한 검진 건수 연 인원을 말합니다. 그럼 2020년도가 2만 명이나 부족한데요. 19년도에 비해서. 지금 2020년은 저희들이 9월 말까지 실적이고요. 그래서 그다음 저희들 뭐 올해 연말에 많이 코로나 몰려서 그렇습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예. 이제 민원인들이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예. 암 검진을 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1년 6개월 6월까지. 연장을 해서 예. 내년 6월까지 암 검진을 받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올해가 네. 2020년도니까 짝수년생들의 네네. 건강검진은 내년 상반기. 올해 원래 12월까지 종료돼야 되나 네,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 근데 뉴스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모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12월 달에 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부분 네. 조금 말씀해 네. 드리고 싶고 지금 2020년도에 가장 역점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지금 상황이 저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이거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네, 당초에 어차피 결과는 12월이나 1월달에 1월달에 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지금 저희들이 중간 검사가 이루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간 검사 이루어진 1차 검사자들은 12월 말에서 1월 되면은 예. 사업이 완료가 되고 이제 추가분 50분에 대한 추가분들은 내년 2월에서 3월 초까지 최종 검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럼 올해 이제 최초로 이제 하는 사업인데 네. 이게 결과가 뭐 내년 1월이나 이쯤 이제 최종 결과가 네.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맞습니다. 결과 보고를 꼭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지금 뭐 최종 등록자 대상이 151명인데 보건소 방문 상담에서 최종 등록 151명인데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1차 신체 검사, 혈액 검사 이런 검사가 이루어지고 의사생대 상담이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중간 검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영양사, 간호사, 운동 처방사 등 업무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이 대상자들한테 매일 이제 주 1회 이상 문자라든지 SNS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 영양, 운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분들 중에서 또 3개월에서 6개월 보건소를 내소해서 신체 개척이라든지 계속 개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의사쌤하고 상담하고 그분들에게 자꾸 이제 그거 피드백을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잘 미션을 줬을 때 잘 저희들 거기에 잘 그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물품도 이제 홍보 물품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건강관리 사업 한다 하지만 제일 본인 의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의지를 좀 심어줄 수 있도록 네.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번에 이제 대상이 거의 남자들이죠. 남녀 거기 구분 없습니다. 구분이 없는데 지금 151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구성은 제가 이제 파악을 못했는데 네. 이 부분은 제가 의원님께 따로 그걸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또 좀 관심이 있으신 분 또 중장년의 남자분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네. 바쁘다 보니까 사실 직장 다니고 할 때는 이렇게 자기 건강 관리 좀 신경 쓰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신청하시는 것 같고 자살 문제 이제 지금 또 조금 잠깐만 얘기해 보면 20년도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20년도 이제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거제시의 자살자가 84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36명입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자살자 수가 조금 줄어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제 문제가 저희가 사실 17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18년도는 어떻게 이렇게 또 하지만 19년도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경기가 사실 내년에도 사실 경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다 연기되고 어렵게 되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캐치하느냐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마음 먹기 전에 주변 사람한테 다 전달하거든요. 알리거든요. 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사람이 빨리 얼마만큼 또 빨리 신고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을 또 케어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거제 정보통신과 알림톡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그런 거는 한 못해도 한 반년에 한 번 정도는 좀 발송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그 알림톡을 보고 내가 정말 상담할 고민거리가 있으면 여기 전화를 한번 찌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사실 지금 복지 차원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이제 알고 또 한번 찌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예. 네, 저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네. 하기 전에 그래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힘을 내십시오. 응원, 격려 참 그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생명사랑 자산의 체결, 번개탄 자살수를 차단 사람하면서 참 이것도 근본적인 이제 해결책은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해도 본인 마음 먹으면 사실 그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좀 정보 전달을 그분들이 나는 응원도 받을 수 있고 힘내라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필요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챙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올해도 어렵지만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에 사실 또 거제도는 코로나 상황과 조선업 침체 부분 더 어렵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이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에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어치보철 사업하고 구강보건센터 운영은 우리 보건소 관내 안에서 하죠. 이제 구강보건센터는 저희 보건소 2층에 구강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건강꼬꼬마 교실을 운영, 구강이동 진로 이거는 이제 바깥쪽으로 네, 좀 저희 나가서 치과 의사쌤하고 치유생사 직원하고 이제 팀이 되어서 관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출장을 가서 구강 보건 교육이라든지 양치질 이런 그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네. 우리가 스켈레이닝하고 불소드포하고 이거는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맞죠?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 불소도포라든지 이제 스케일링 같은 직접 구강 입을 보고 하는 거기 치료기 때문에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치과 구강보건센터를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안 나오면서 지금 예약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많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이제 지금 민원을 이건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네요. 우리가 입을 벌려야 되니까 네. 혹시라도 감염된 환자가 올까봐 네.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 이거 지역 경제 사업이든 우리 소상공인이든 전반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거 빨리 갔으면 좋겠고 항상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우리 보건소 지금부터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저 몇 가지만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22페이지, 2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예, 거기 자살 관련해 가지고 올해 자료가 이게 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2020년도 자료가 2023페이지에 23페이지에 예.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자살 통계 자료는 네.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 질병 관리 통계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2020년 자료는 저희들이 임의로 아까 전에 저희
2020년 자살자 수도 우리 경찰서를 통한 추정한 자살자 수지 정확한 통계 자료는 아닙니다. 이걸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자살 현황이라는 거는 중앙 부처에서 네, 통계 관리하는 자료입니다. 통계 네, 자료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1년에 연말에 가서 그것이 이제 자료가 다 그 다음 연도에 나옵니다. 네. 새롭게 이제 탑재가 된다. 네. 그래서 수록이 안 됐다. 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밑에라도 좀 써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행사무감사가 올해 9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간상으로 네. 거기에 빠져 있어서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예. 네, 다음에는 표기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시면 좀 좋겠습니다. 다행히 그럼 올해는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는 뭐 좀 줄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왼쪽 페이지에 보면 자살 시도자들도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유족들 뭐 상담 건수도 한 1000건이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도자라는 거는 시도를 했다가 자살까지는 가지 않았던 분들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 분들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자살 시도하신 분들을 사례 관리하고 있는 분이 7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자살 정문 이제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시선제 해가지고 11분이 계시고 담당 직원이 4분에 총 15명이 또 그 사업별로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자살 예방 업무만 전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을 시도하는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도에 거쳤다는 그런 이제 언급 여기서 시도를 거쳤다는 거는 본인들이 이걸 확인을 한 건 아니될 거 아니에요? 경찰서 주위분들이 네네 경찰서라든지 주위분들의 이제 그게 오면은 저희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구조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22페이지 위쪽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추진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지금 우리가 뭐 건강 취약계층이나 뭐 65세 이상 노인 가구 뭐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방문해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그럼 출장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분들이 나가십니까? 저희 방문보건팀에 이제 예. 방문보건팀에 이제 팀이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에 거기에는 공무직 5분과 기간제 근로자 3명, 총 8명이 팀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방문 가구 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복무직 5명, 기간제 3명. 네. 그럼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이게 관내 출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매일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출장비가 따로 나옵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만 지급하고 출장비는 저희들이 따로 지급을 이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없는 겁니까? 거기 이제 저희 보건소에는 보면 공무직이 이제 통합 건강정진 사업 안에 공무직이 사업 파트별로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건강관리팀만 또 출장 예비를 지출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 사업비에서 출장비를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인건비가 거의 70 내지 80%가 지출되다 보니까 만일에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나면 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상자들에게 줄 수 있는 뭐 파스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좋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사업에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인건비만 지급을 하고 출장비는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 방문 보건 사업과 관련한 네. 전체 예산이 있는데 네. 그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네. 인건비, 그다음에 물품비, 사업비, 출장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에서. 네. 아니 인건비면 인건비는 별도로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사업 안에다가 인건비를 다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이거는 저희들이 국가 보조 사업으로 이제 예.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 이 예산이 내려오면 통합건강정진사업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 인건비 얼마, 그다음에 사업비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라든지 예. 자산 및 물품 지급비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별도 이게 출장비 자체는 그러면은 저 국가 보조 사업으로 내려올 때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출장비를 뭐 줄 수는 없다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예산이 된다면 고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출장비를 뭐 시에서
이제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저희 여기 국가 보조 사업으로는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에도 예산이 부족 이제 만 인건비에서 출장 예비라든지 이런 거를 주면 부족하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이런 분들께 출장 예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무직 5분하고 기관자 3명은 이제 출근해서 하시는 일이 하루 종일 이런 일만 하시는 이제 거죠? 방문 관리를 하고 방문 있습니다. 관리만. 네. 이게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죠. 맞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 매일같이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게 없다고 하니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제가 요 관련 자료를 네.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사업과 관련된 네. 예상을 하고 하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착오를 해서 보건과에다 질의를 할 뻔했는데 우리 그 건강정진과에서 관리하는 그 조례 중에 네. 금연구역 지정 그 방지 조례, 간접흡연 방지 조례 이게 지금 올해 10월달에 개정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범위가 좀 확대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특히 이제 해수욕장이 이제 주요하게 포함이 되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그 보건소에서 우리 과에서 그거를 좀 더 챙겨보기 위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2020년 10월 최양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가지고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10월 8일자로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해수욕장하고 가스 충전소, 주유소, 도로 어린이 교통법에 의한 도로 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해수욕장하고의 저희들이 먼저 계도 기간을 저희들이 약 3개월간 주고 2021년 3월 1일부터 검령구역에서 이제 흡연 시에 이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이제 부과한다라는 먼저 안내를 홍보를 지금 언론 보도하고 그다음에 금연 스티커 제작 그다음에 금연 표지판을 먼저 제작을 해서 해수욕장에 먼저 다 도착을 안내. 했습니까? 일단 지금은 올해 예산이 그거 해서 먼저 3개소만 농소 해수욕장, 학도 해수욕장, 구조로 해수욕장 3개만 먼저 저희들이 우선 하고요. 네. 내년 또 예산으로 이제 예산이 바로 이제 2021년 배정이 되면 바로 이제 나머지 해수욕장에도 금연 표지판하고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해서 금연 안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개정된 취지에 맞게 또 실제로 그렇게 좀 시민들이 많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려면 거의 대부분이 잘 모르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내년에 여름에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네. 좀 이렇게 좀 꾸준하게 그런 홍보 활동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현수막도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예. 지금 이제 게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도시 기본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시장이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019년도 4월 달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우리 시에서 혹시 이게 관련된 뭐 사업이 추진된 게 있습니까? 이제 기본계획 저희들이 수립과 관련해서? 이제 건강도시 그때 이태열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거기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2019년 4월 11일 날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본 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이제 예산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께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건강도시가 우리 보건소 사업 부서 혼자만은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만 제정되고 지금 현재 더 이상 추진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네. 이 기본 조례니까요. 네. 기본 조례의 대부분의 기본 조례 핵심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우리 그 4조의 건강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제 조항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는데 뭐 매년마다 해야 될지 5년마다 해야 될지 뭐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돼 있는 거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제시 우리 건강정진과에서 통합 건강정진 사업을 해가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통합 건강정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 지금 현재는
이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안 하고 통합건강증진 사업 계획을 이제 가름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수립을 통합 뭐라 하셨어요? 통합건강증진 사업. 통합건강증진 사업.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요거를 계획을 만들고 있다 네, 이런 뜻입니까? 매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2021년도 통합건강증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저희들이 가장- 예, 심의를 그건 받고 알겠고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계획이 금방 말씀하신 통합건강증진 사업 이 계획이 우리 여기에 그 기본계획에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추진 방향, 협력 체계, 국내 도시 간 정보 교류, 지표 조사, 세부 사업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담기긴 어렵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좀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네네.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그 필요성을 못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비춰 보면 거제시가 건강도시 거제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저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쯤 하실 수 있을 것인지 네. 그런 좀 고민을 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2020년 11월 27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